그런데 얼마 안 가 특별 사면을 받는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이 회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명분이었다. 세 번째 도전으로 유치가 절박했던 강원도. 이건희 회장은 직접 IOC 위원들을 만났다. 특별 사면까지 받은 터라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는 중압감이 컸다.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해외 출장도 불사했다. Gave us hope and changed our history. Today, the south of Pyeongchang can help to break down the wall between two Koreas. 글로벌 기업 총수이자 IOC 위원인 이 회장의 영향력은 상당했다고 한다. 결국은 마음을 산다라고 하는 게 결국 IOC 위원들은 갑이고 저희들은 을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IOC 위원들을 만나도 대통령조차도 을이고 저희들은 당연히 을이고 그런데 이건희 회장님만큼은 갑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세계적인 기업으로서 스포츠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한 거죠. 이건희 회장은 1996년 IOC 위원에 선출됐다. 전 세계 단 110명뿐인 자리. 2017년까지 그는 20년 넘게 스포츠 외교 무대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한국 스포츠의 국제화에 더 열심히 신경 써야 되겠고 또 이 오늘 IOC 위원으로 선출된 게 대한민국의 국력이 커졌다는 거와 사마란치 위원장을 비롯한 국제 스포츠계의 거물들이 이 회장과의 친분을 자랑했다. 삼성은 IOC의 큰손이기도 하다. 1997년 IOC와 공식 후원 계약을 맺은 이후 30년간 삼성은 최고 수준의 올림픽 후원을 하며 신뢰관계를 다져왔다. 삼성과 이건희 회장의 IOC 영향력이 큰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올림픽 탑 파트너로서 거의 지금 한 20년 넘게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정말 이게 뭐 하루아침에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 오랜 기간 동안의 어떤 축적된 어떤 그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할 때도 이건희 회장님께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네트워킹을 10분 활용하셔서 정말 많은 IOC 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는 이야기는 지금도 전설처럼 들려오고 있거든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향한 세 번의 도전은 마침내 이루어졌다. 평창 이건희 회장도 눈시울을 붉혔다. 제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 이제 더반에서 그걸 발표를 하는 순간. 그런데 그 당시에 평창이 이제 그 로케 위원장이 자크로케죠. 예, 자크로케 위원장이 발표를 하자마자 우시더라고. 거의 그분이 말씀도 안 하시고 무표정하시고 그러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정말 우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분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의 어떤 고비, 그게 다른 어떤 심적인 가장 큰 부담을 안았던 고비가 아니었었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더라고요.
지구촌 인류의 함성이 벅찬 개막식. 하지만 당시 병석에 누워있던 이건희 회장은 이 현장을 함께할 수 없었다. 세계에 알리는 코리아라는 팀의 단일팀 구성.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삼성엔 3세 총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재용 회장 시대가 활짝 열리길 바라는 게 고인의 마지막 생각이 아니었을까, 영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이 지도하에서 중국과의 그 경제 융합, 경제 협력 관계를 한층 잘 되시기를 믿어 마치 않습니다. 하지만 삼성가에는 여전히 깔끔하게 매듭짓지 못한 문제가 남아있다. 바로 장남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 관련 문제다. 선대 이병철 회장이 그랬듯 이건희 회장은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고자 했다. 삼성의 본질적 문제가 여기서 출발한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온갖 편법과 불법 의혹이 불거지면서 삼성의 이미지는 추락했다. 삼성그룹을 지배하려면 삼성전자를 가져야 한다. 이 삼성전자를 이재용 부회장이 지배하게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됐다. 2008년엔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하려 한 시도가 드러났다. 이는 금산분리법 위반이다.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하시죠. 저와 삼성에 대해 많은 걱정과 기대를 하고 계신 점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에 그룹 차원의 조직적 공모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금까지 밝혀진 온갖 불법과 저질러진 걸 알려져 있는데 아버지를 대신해 사과하시죠. 이게 다 이재용 부회장으로 세습에 관련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세습을 하지 않고 편법과 불법을 동원한 세습을 하려고 하다 보니 정치, 언론, 학계 이런 쪽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자기 사람들을 심고 하는 이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일어났다.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 범죄 사실이 굉장히 중한 범죄들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법원이 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했다라는 식으로 해서 면죄부를 줬죠. 2008년 이건희 회장은 배임, 조세 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형 확정 이후 이 회장은 경영 일선 후퇴를 선언했다. 저는 오늘 삼성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아쉬움이 크지만 지난날의 허물을 모두 제가 떠안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복귀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이 회장은 2010년 다시 경영에 돌아왔다. 삼성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건희 회장의 경륜과 리더십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복귀 명분은 경영위기. 그의 귀환의 일부는 큰 기대감을 나타냈고 다른 일부는 차갑게 비판했다. 그리고 실제로 2008년에 경영 일선에 물러난다고 해서 실제로 물러났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직책에서 물러났을 뿐이지 실제로는 똑같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좀 지나고 여론이 잠잠해지니 또 형식과 실제가 너무 달라지면 불편함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왔다.
구조본이라는 거 없앤다고 했죠. 그리고 다시 미래전략 시절 이름으로 다시 바꿔서 돌아왔습니다.